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의회 남한현 의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CNB 영등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영등포구의회 물레동 도림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저는 제9대 영등포구의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영등포의 믿음직한 큰 아들로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부지런하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저는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자녀 모두 3대가 함께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에는 영등포구가 있습니다. 제 가족 모두가 사는 이곳을 더 살기 좋은 곳,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동네를 위한 주민 여러분의 사소한 민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주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의원님의 소개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영등포구 토박이신데 네. 그렇다면 구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는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국제 라이언스 354 H지구 화정클럽 회장 및 지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물레동의 그 자율방범대원, 물레동 공원 한신아파트에서 동대표, 물레동 주민자치회에서 시설 감사 활동을 하며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힘써 왔으며, 또한 영등포구 상공회 이사, 소기업 소상공회 이사 등으로 역임하며 지역 경제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영등포구 상공회 부회장으로 역임하며 체득한 경영 식견을 더하여 구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저는 그 유한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물레동에서 30여 년 넘게 국내 유통, 제조, 국내 판매를 뛰어넘어 해외 수출 사업을 통해 국가 성장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치과 의료기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 기업의 경영자로 일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긴 시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영업자의 애환과 소상공인 분들이 고민하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과정에 도전하여 올해 8월 16일 경영학 석사 학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이 제가 구민 여러분에게 봉사하는데 큰 바탕이자 또한 원동력이 됩니다. 지역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구의회 동료 의원, 집행기관에 잘 전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네, 이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오시다가 영등포구 의회에 첫 입성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활동 꼽을 수 있을까요? 한 5가지 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현장 중심의 그 의정 활동을 펼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레동에는 작년 12월부터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의 그 빠른 신고와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신고가 늦어졌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해 집행기관의 화재 현장 파악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닌 원인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신경 써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8월 폭우와 올해 여름 서울 남부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관내 저지대에 속하는 물레동은 물이 빠지지 않고 도로에 넘치면서 빗물이 무릎 높이까지 찼습니다.
그때 저는 해당 현장에 나가서 빗물바지에 뭉쳐있는 쓰레기를 걷어내고 그 차량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그 긴급 출동을 하다 보니 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되고 결국 폐차되어 재산상 손해가 있었지만 후회는 절대 없습니다.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인데 추후 서울시 의회 김현기 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그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그 고군분투한 의정 활동을 지역 뉴스를 통해 감명 깊게 보시고서 그 서울시 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셨습니다. 또한 제11회 대한민국 환경공원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의 참된 일꾼임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 경정 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목적을 고려하여 예결의 위원들과 함께 심사 기준과 원칙을 세워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들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해가는 과정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가 경정 예산의 본질을 잊지 않고 시급성과 시의성을 바탕으로 면밀히 예산안을 검토하였으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생 예산은 최대한 챙겼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1월 관내 마을버스 차고지를 양천구에서 영등포구로 변경한 건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관내 마을버스 차고지는 양천구의 부지 이곳저곳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운전기사분들이 버스를 운행하려면 양천구에 들러 영등포구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집 없이 타구에서 눈치를 보며 어렵게 그 버스 운행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행 방식을 바꾸고자 영등포군의 차고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찾았고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협력을 구해 차고지를 모두 이동했습니다. 관내로 차고지를 옮김으로써 운송 종사자분들의 그 편의성 및 휴식권이 더욱 향상되었고 이러한 점들이 안전 운행에 이바지해 구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제가 구의원이 당선되면 꼭 해야 할 그 지역 현안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레동, 도림동 전 지역의 일반 도로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조명이 너무 어두워 밤만 되면 깜깜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중점을 두어 어두운 장소들을 찾아 도로과 조명팀과 방재단 자원봉사단과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저 혼자 저녁 시간별로 나누어 3번을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명 설치 장소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요즘도 한참 공사 중인 우선 지역은 물레동 2가 일부, 3가, 4가 지역, 도림동 새마을 금고 맞은편 지역, 고추마을까지 이어지며 2024년도에는 물레동 5가, 6가 지역, 도림동 새마을 금고 이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요즘 동네 주민들께서 동네가 많이 환해졌다고 하시고 마음이 안전한 마음이 든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고맙다고 또 하실 때 저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막내 여담인데 그 막내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내 아빠 덕분에 밖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로가 밝아져서 안심이 된다는 말을 전했을 때 제 마음이 가슴이 아주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공사로 파헤쳐지고 부분 공사를 했던 이면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고 도로 사이에도 바닥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성과 디자인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아주 반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천편일률적인 나뭇가지 치기로 평범한 나무를 2024년도부터는 아주 다른 모습의 형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여 당산로 일부 측 물레동 구간에 2023년 8월 시행하였고 도림로 구간도 2024년도에는 더 신미성 있는 가지치기를 하여 예술 문화 창작 환경에 맞게 멋지게 주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현장 중심의 여러 활동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하나만 꼽기는 어려운 활동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좀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그렇다면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물레동 지역의 빈번한 화재 발생 관련 지역과 오래된 건축물들의 불법 확장 실태를 파악하고 대대적인 지도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레동 일대는 중공업 지역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된 상업시설이 많아 불법 확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서 그 사이에 가게에서 나온 적치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이러한 환경이 불씨를 더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물레 창작촌 일대는 대부분 철공소를 개조해 시금식 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관함 없이 그대로 노출된 가스통 근처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해서 혹시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구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물레 창작촌이 더욱 안전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레 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레동에는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실내 체육 행사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농구 코트가 있긴 하지만 실외에 있어서 날씨의 제약을 많이 받고 늦은 시간까지 농구 연습을 하는 청소년들로 인해서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 또한 상당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마땅히 없어 한참 자라나야 할 이 시기에 지덕체의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학습하러만 내몰린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실내 체육관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탄생할 물레 근린공원은 사계절 운동이 가능한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활동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큰 체육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레공원 중앙에 전국적인 맨발 걷기 열풍에 말맞춘 황토길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챙기고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물레공원에는 다양한 꽃, 나무들을 식재하여 주민 여러분들께서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의원 취임하자마자 지난 8년간 방치된 물레공원 중앙로 장미넝쿨 담장을 한 달 만에 치웠고 중앙잔디 구장 옆 운동기구 위에 더러워진 천장 지붕을 다시 청소하고 낡고 녹슨 기둥을 새로 페인트 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양천 일대 그늘막 역시 새롭게 보수하고 설치 공사를 진행하여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민분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운동기구가 비에 맞지 않게 실내 쉼터로 이동시켰고 어린이 놀이터와 빈 공간에 시설물들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실천한다는 것은 항상 주민분의 입장을 대신하라고 선출해 주신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주신 현안들 정말 끝까지 좀 잘 해결이 돼서 더 발전된 영등포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추진하고 싶은 계획이나 사업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여러분 모두 작년 8월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 이틀 동안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서
도림천과 안양천은 둔치가 물에 잠기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자연재해였습니다. 아울러 올 여름 7월 30일에도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려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속하는 물레동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 당시 수해를 많이 입은 물레동 소공인들을 찾아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앞으로 침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해수면 온도의 상승으로 앞으로 이러한 이상 현상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빗물의 자연 침투 능력을 유지하고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도시 홍수 및 빗물 배출수,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서울시 물순환 관련 조례를 기본으로 하여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최초로 영등포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로 인한 구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구민분들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발생하는 노인성 질병 대상자와 가족들, 더 나아가 각종 사고로 인하여 장애로 고통받고 있고 요양받아야 하는 대상자와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영등포구는 지난 2022년 고령 친화 도시로 지정되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조성하는 초석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성 질환 혹은 등급 외 판정자 분들과 가족분들에게는 앞서 각종 사고로 인해서 장애로 고통받고 요양받아야 하는 대상자와 가족분들을 위한 추진 계획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요양보호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도움의 손길이 계속 닿을 수 있게 집행기관에 요청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요양보호 대상자입니다. 때문에 부양자가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간혹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요즘엔 그 시기도 아주 짧습니다. 결국엔 요양병원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가족의 막다른 이별입니다. 그 힘듦은 아는 사람만이, 그 입장에 처한 사람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분들의 짐을 꼭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에게 좀 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려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이게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저를 가장 많이 마주치는 곳이 민원 현장일 것입니다. 저는 현장 탐사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 여기며 열심히 물레동, 도림동 이곳저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의회 전반기는 의정 생활의 밑바탕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구민의 복리 증진, 영등포구의 발전 견인 등 값진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등포역의 KTX 정차와 GTX B 노선의 환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잘 돼야 영등포의 상권이 살아남고 결국엔 영등포가 살아남습니다. 예로 1979년도 영등포역과 시장 로탈이 하루 유동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서울역, 명동보다도 더 큰 도심 상권이었고 경제 번영지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영광을 꼭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초 소망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가올 2024년 청룡의회
여러분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의회 남환현 의원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